남편이 매일 점심마다 간다는 국밥집, 그냥 단골 식당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몰래 따라간 저는 봤습니다. 젊은 여주인 앞에서 미소 짓는 남편의 얼굴을요. 그 여인 곁에는 9살 아이 하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아이는 남편의 눈을 닮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의 신도시 아파트 단지는 아침마다 비슷한 풍경을 그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 현관문 여는 소리, 그리고 복도를 타고 퍼지는 된장찌개 냄새. 59살 김영숙의 하루도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여보, 나 오늘도 점심은 국밥 한 그릇이면 돼. 침대 정리를 하던 김영숙은 남편의 말에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61살 최재호는 언제나 그 말만 했거든요. 결혼한 지 32해째, 이제는 남편의 말투도 걸음걸이도 심지어 숨소리까지 다 알 것 같았어요. 아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김영숙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상을 차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최재호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신문 넘기는 소리만 가득했죠. 오늘은 몇 시에 들어와요? 글쎄, 7시쯤? 컨설팅 일정이 좀 길어질 것 같아. 최재호는 대기업에서 3년 전 퇴직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저런 컨설팅 일을 한다며 집보다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김영숙은 그런 남편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가끔은 화가 났습니다. 32해를 함께 살았는데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거든요. 집에서는 말 한마디 없다가도 전화만 울리면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친구들한테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최재호를 볼 때마다 김영숙은 자신이 남의 집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녀올게. 현관문이 닫혔어요. 김영숙은 남편이 신던 슬리퍼를 가지런히 정리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국그릇, 반찬 접시, 그리고 거의 손도 대지 않은 김치. 남편은 집에서 먹는 밥보다 밖에서 먹는 국밥이 더 좋은 모양이었어요. 오후에 김영숙은 친구 경자를 만났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카페였죠. 경자는 김영숙보다 2살 많았지만 훨씬 더 활기차 보였어요. 영숙아, 요즘 남편분은 어때? 뭐 그냥 그렇지. 매일 국밥만 찾더라고. 국밥? 요즘도 매일 가? 응, 벌써 6개월째야. 처음엔 그냥 입맛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새는 좀 이상하더라고. 경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김영숙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영숙아, 국밥은 핑계일 수도 있어. 나도 우리 남편 그랬거든. 맨날 회사 야근한다더니 알고 보니까. 경자야,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 아니야. 김영숙은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속은 답답했어요. 경자의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최재호는 7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김영숙은 저녁상을 차리면서 슬쩍 남편을 관찰했어요. 최재호의 셔츠에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 냄새였죠. 남편은 평소에 향수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응? 그냥 일하다가 국밥 먹고 왔지. 국밥집에서 향수 냄새가 나요? 최재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옆자리 사람이 향수를 진하게 뿌렸나 봐. 왜? 아니, 그냥요. 김영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남편의 셔츠에서 났던 향수 냄새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달콤하면서도 약간 자극적인 젊은 여자들이 쓸 것 같은 향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어요.
나 오늘도 국밥 한 그릇이면 돼. 김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국밥 한 그릇.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거든요. 국밥이 뭐가 그렇게 좋은 거지? 김영숙은 남편이 집을 나선 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경자였죠. 영수가 미안한데 한 번쯤 따라가 봐. 나도 그랬거든.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지만 아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 전화를 끄는 김영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32회를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었죠. 김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요. 다음 날 아침 김영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빨랐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꿈속에서도 국밥 냄새가 났고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재호는 여느 때처럼 8시에 집을 나섰어요. 김영숙은 남편이 현관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 재빨리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검은색 그랜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죠. 정말 따라가야 하나? 김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경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셔츠에서 났던 그 향수 냄새가 김영숙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김영숙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검은색 바람막이를 꺼내 입고 모자까지 눌렀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영락없이 수상한 사람 같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남편이 자주 간다던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께 천천히 가주세요라고 부탁했죠. 김영숙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시장 근처에 도착하자 남편의 차가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 좁은 골목길 입구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김영숙은 택시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복순이네 국밥집. 간판은 낡았지만 가게 안은 의외로 북적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인데도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김영숙은 가게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영숙은 숨이 멎었어요. 최재호가 보였습니다. 카운터 앞에 앉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남편의 표정이었어요. 김영숙이 본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선 여자,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날씬한 체구의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국밥집 주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눈매는 매혹적이었습니다. 김영숙은 그 눈매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한 손님이 크게 외쳤습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오늘 국물이 특히 진하게 우러났어요. 목소리도 곱고 상냥했습니다. 김영숙은 가게 문 앞에 서서 꼼짝도 못했어요.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최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 씨, 저희 재호 씨 오늘도 국밥 2그릇 드실래요? 다른 손님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 복순 씨, 재호 씨라는 호칭이 김영숙의 귀를 찔렀습니다. 복순 씨? 재호 씨? 언제부터 남편과 저 여자가 그렇게 편한 사이가 된 거죠? 최재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오늘은 하나면 돼. 나 아침을 좀 많이 먹어서. 김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남편은 오늘 아침 거의 밥을 먹지 않았거든요. 김치 몇 점과 국 몇 술만 뜨고는 배가 안 고프다며 일어섰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 앞에서. 김영숙은 가게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골목으로 돌아가 숨어서 지켜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최재호는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여자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왔어요. 재호 씨, 조심히 가세요. 내일도 오시죠? 그럼 당연하지. 복순 씨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김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손톱으로 손바닥을 꾹꾹 눌렀어요. 아프지 않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최재호의 차가 떠난 뒤 김영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돌아가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재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7시쯤이었죠. 다녀왔어. 김영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대답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애쓴 끝에 겨우 말했죠. 오셨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일이 일찍 끝나서 국밥도 일찍 먹었고. 국밥? 그 단어가 김영숙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 국밥집 어디에 있어요? 최재호는 소파에 앉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장 근처. 왜? 한번 같이 가볼까요?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순간 최재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김영숙은 놓치지 않았어요. 거긴 그냥 혼자 가기 편한 데야. 주차도 불편하고 당신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왜 안 좋아해요? 국밥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가자. 최재호는 말을 얼버무리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김영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김영숙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고 남편의 부드러운 미소가 보였어요. 32해를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새벽 3시 김영숙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최재호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김영숙은 가방을 열었죠. 지갑, 명함, 수첩, 그리고 핸드폰. 핸드폰을 켜려는 순간 화면에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잠금 해제를 하지 않아도 보이는 메시지였어요. 국밥 끓여놨어요. 얼른 오세요. 발신자는 복순이었습니다. 김영숙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밥을 끓여놨다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영숙은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재호도 평소처럼 아침마다 집을 나섰고 저녁이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신문 넘기는 소리만 가득했죠. 하지만 김영숙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떠있던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국밥 끓여놨어요. 얼른 오세요. 그 문장과 웃는 이모티콘이 밤마다 김영숙을 괴롭혔어요. 직접 가봐야 해. 확실히 알아야 해. 김영숙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을 따라가지 않기로 했어요. 혼자서 당당하게 그 국밥집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김영숙은 다시 시장 골목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김영숙은 한참을 가게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문 여는 종소리가 울렸죠.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 윤복순이었어요. 김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석 자리였죠. 손님, 뭐 드릴까요? 윤복순이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젊어 보였어요. 피부도 깨끗하고 목소리도 맑았습니다. 김영숙은 메뉴판을 보는 척하며 대답했어요. 국밥 하나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윤복순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숙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손님들이 쓴 것 같은 메모지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국밥 최고.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요. 복순이네는 사랑입니다. 김영숙의 시선이 한 장의 사진에 멈췄습니다.
카운터 옆 벽에 걸린 액자였어요. 윤복순과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아이는 9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딸이 있나 보네. 그때 주방 안쪽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심심해. 조금만 기다려. 금방 손님 드리고 갈게. 아이가 주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영숙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콧날, 눈매, 이마의 생김새. 김영숙은 그 얼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32회를 보아온 얼굴이었거든요. 재호랑 닮았어. 아이는 김영숙을 보더니 해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응. 안녕. 김영숙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는 김영숙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죠. 할머니, 우리 가게 처음 오세요? 응, 그래. 우리 엄마 국밥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도 맛있게 드실 거예요. 아이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했고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패였어요.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아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김영숙의 아들도 그렇게 웃었거든요. 이름이 뭐니? 저요? 최서연이요. 최서연. 김영숙의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성이 최였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서연아, 손님 귀찮게 하지 마. 윤복순이 국밥을 들고 나오며 아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최서연은 김영숙 옆에 꼭 붙어 앉았어요. 엄마, 나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싶어. 에휴, 이해가. 죄송해요, 손님. 아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요. 윤복순은 미안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김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귀여운데요. 김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국밥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죠. 진했어요. 정성스럽게 끓인 맛이었습니다. 최서연이 물었어요. 할머니, 맛있죠? 응, 맛있구나. 우리 엄마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끓여요. 재호 아저씨가 맨날 맛있다고 하거든요. 재호 아저씨. 김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재호 아저씨? 네. 재호 아저씨 우리 가게 맨날 와요. 할머니는 오늘 못 봤죠? 아저씨는 보통 점심때 오는데. 김영숙은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아저씨 자주 오니? 네. 거의 매일이요. 엄마랑 되게 친해요. 저한테도 잘해주시고 가끔 장난감도 사다 주세요. 최서연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호 아저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어요.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는데? 키가 크고 머리가 하얗고 웃으면 눈이 작아져요. 되게 다정하세요. 최재호였습니다. 김영숙의 남편이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최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숙은 그제야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으로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국물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 아, 조심하세요. 불면 안 돼요. 최서연은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김영숙은 더 이상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었어요. 국밥을 몇 술 더 뜨고는 계산을 하려 일어섰습니다. 벌써 가세요? 다 못 드셨는데. 윤복순이 놀라며 물었어요. 김영숙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배가 별로 안 고파서요.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김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최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할머니 울었어. 왜 울었을까? 김영숙은 골목을 빠져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그 아이, 재호 딸이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최서연의 얼굴, 웃는 모습, 심지어 말투까지. 모든 게 최재호를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성까지 최씨였죠.
김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최재호는 지금쯤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혹시 또 그 국밥집에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최재호는 6시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어요. 왔어. 오셨어요. 김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최재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늘 저녁은 뭐야? 된장찌개 끓였어요. 국밥 먹었는데 또 국물이네. 최재호는 투덜거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놓을 뻔했어요. 오늘도 국밥 먹었어요? 응, 점심에. 그 국밥집 사장님이 여자더라고요. 순간 최재호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김영숙을 쳐다봤죠. 어떻게 알아? 제가 오늘 가봤거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최재호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갔어? 당신이 매일 간다길래 궁금해서요. 그런데 거기 어린 딸이 있더라고요. 9살쯤? 최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있어. 그게 뭐? 그 애, 당신 닮았더라고요. 김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김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2회. 그 긴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영숙과 최재호는 그 후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최재호는 여전히 아침마다 집을 나섰고 김영숙은 빈 집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죠. 숨쉬기조차 답답할 만큼요. 김영숙은 밤마다 최서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리고 최재호를 그대로 빼닮은 이마.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32회가 뭔데? 내가 뭔데? 월요일 오후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김영숙은 우산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시장 쪽으로 향했죠.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 여자의 입에서 진실을. 시장 골목에 도착했을 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보슬하더니 점점 굵어졌어요. 김영숙은 우산을 펼치고 국밥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게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윤복순이 보였어요. 카운터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죠.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딸랑.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윤복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김영숙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손님이라는 걸 기억한 모양이었죠. 어서 오세요. 윤복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영숙은 카운터 앞에 섰어요. 우산을 접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여기 오거든요. 순간 윤복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영숙은 계속 말했어요. 최재호 씨라고 하는데 아시죠? 윤복순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알아요. 얼마나 아세요? 김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복순은 고개를 숙였어요. 손님, 저는. 손님? 나보고 손님이라고 불러요? 당신이 내 남편을 재호 씨라고 부르면서. 김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복순은 더 고개를 숙였죠.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한데요? 내 남편 빼앗은 게 죄송해요. 아니면 들킨 게 죄송해요? 저는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윤복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매일 국밥 끓여놨다고 문자 보내는 게 뭐예요? 그것도 웃는 얼굴 이모티콘까지 달아서? 김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그날 본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윤복순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재호 씨가
바쁘셔서 제때 식사를 못 하실까봐. 재호 씨? 지금 또 그렇게 불렀네. 당신 감히 내 남편을 그렇게 불러? 김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윤복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한 거. 하지만 저는 그냥 그때였습니다. 엄마, 주방 문이 열리며 최서연이 튀어나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빗물에 젖은 머리를 하고 있었죠. 서연아, 지금은 윤복순이 말리려 했지만 최서연은 이미 김영숙을 알아봤습니다. 아, 할머니. 지난번에 오셨던 할머니. 최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김영숙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재호의 얼굴이 그대로 보였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국밥 드시러 오셨어요? 아니. 김영숙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최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그럼 왜 오셨어요? 엄마 보러요? 서연아, 들어가 있어. 엄마가 손님이랑 이야기 중이야. 윤복순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서연은 김영숙을 보며 천진난만하게 말했죠. 할머니, 오늘 재호 아저씨 못 봤어요? 아저씨 오늘 안 오셨거든요. 비도 오는데. 김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서연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서연아, 지금 안으로 들어가. 윤복순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서연은 그제야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죠. 김영숙은 윤복순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 누구 아빠예요? 윤복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물어보잖아요. 그 아이 누구 딸이에요? 김영숙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윤복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재호 씨요. 김영숙은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앉았어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10년 전이요. 10년? 김영숙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이라니. 최서연이 태어난 지 10년이 되었다는 뜻이었죠. 당신, 그때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재호 씨 회사에서 일했어요. 비서였어요. 윤복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비서? 그래서 상사랑 잤다고? 김영숙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윤복순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뭐가 아니에요? 아이까지 낳아놓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임신한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죠. 내 남편 아이를 가졌으면. 김영숙은 울먹였습니다. 32회를 함께 산 시간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윤복순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김영숙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요. 저도 살고 싶었어요. 윤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면서 먹고 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재호 씨가 아버지라도 되어주셨으니까요. 김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죠. 아버지? 그 사람이 아버지 노릇을 했다고?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뭔데요? 윤복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숙은 일어섰어요. 가게를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알았어야 해요. 그 사람한테 아내가 있다는 걸. 김영숙은 우산도 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쏟아졌어요. 온몸이 젖었지만 김영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걷고 또 걸었죠. 하늘도 울고 김영숙도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집에 도착했을 때 김영숙은 온몸이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 10년 동안 속았구나. 그날 저녁 최재호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9시가 넘었어요. 김영숙은 거실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최재호가 물었습니다. 김영숙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오늘 복순이네 국밥집 갔다 왔어요. 최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 만났어요. 아이도 봤고요. 이제 말해줘요. 그 여잔 누구예요? 그 애는 누구고요? 김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최재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최재호는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61년을 살아온 남자의 무릎이었어요. 김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진실이 듣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말해요. 김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해요. 지금은 진실만 말해줘요. 최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김영숙이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복순이는 우리 회사에서 일했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내 팀 비서였어. 비서? 응. 일 잘하고 성실했어. 그냥 그런 사이였어. 최재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김영숙은 숨을 참았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2015년 겨울이었어.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터지고 매일 밤샘 작업을 했어. 당신도 기억하지? 그때 내가 한 달 넘게 집에 잘 못 들어왔잖아. 김영숙은 기억했습니다. 그해 겨울, 최재호는 정말 집에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올까 말까 했죠. 당시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복순이도 같이 야근했어. 둘이 너무 힘들었어. 어느 날 밤 술을 마셨고, 그래서 잤다는 거예요? 김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이었어. 정말 한 번. 한 번이면 괜찮아요? 한 번이면 용서가 돼요? 김영숙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재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그런데 왜 아이가 생긴 거예요? 한 번이었다면서요? 복순이가 석 달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 내가 퇴직하기 직전이었어. 그래서 당신은 뭐 했는데요? 김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해요. 당신은 그때 뭐 했냐고요? 나는 복순이한테 회사 그만두라고 했어. 아이는 낳으라고 했고. 왜요? 왜 낳으라고 했어요? 이미 5달이었어. 지우기엔 늦었어. 김영숙은 웃음이 났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그래서 낳게 했고 그 여자는 회사 그만뒀고 당신은 퇴직금으로 국밥집을 차려줬다. 이거죠? 최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숙은 그 고갯짓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지난 10년 동안 당신은 그 여자랑 아이를 계속 만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야. 처음 몇 년은 안 만났어. 돈만 보냈어. 돈? 응. 매달. 양육비 명목으로. 김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퇴직 후 최재호가 컨설팅 비용을 받는다고 했던 돈이 사실은 양육비로 나간 거였어요. 얼마요? 100만 원.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응. 김영숙은 계산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그 돈이면 아들 대학 등록금을 더 보탤 수 있었어요. 새 차를 살 수도 있었고 여행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 집에 직접 간 거예요? 3년 전부터야. 서연이가 학교 들어갈 때쯤. 최재호는 최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영숙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요? 왜 갔어요?
복순이한테 연락이 왔어. 서연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갔다? 처음엔 거절했어. 하지만 복순이가 계속 부탁했어. 한 번만이라도 만나달라고. 그래서 갔어. 최재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 번 갔더니 서연이가 날 보고 울더라.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래서요? 그래서 매일 간 거예요? 미안해. 나도. 그 애가 불쌍했어. 김영숙은 일어섰습니다. 최재호에게 다가가 소리쳤어요. 불쌍하다고? 그럼 나는 안 불쌍해요? 32회를 당신만 믿고 산 나는요? 영수가 실수였다고 했죠? 한 번의 실수라고. 그런데 10년 동안 돈 보냈고 3년 동안 매일 만났어요. 이게 실수예요? 김영숙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최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해요. 이게 실수냐고요?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도 몰라. 처음엔 실수였어. 하지만 서연이를 보니까 그 애 때문에 나를 배신한 거예요? 배신한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매일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가족 만든 게 배신이 아니면 뭐예요? 김영숙은 울부짖었습니다. 최재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어요.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영숙은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재호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잔인했어요. 왜 안 울어요? 왜 눈물도 안 나와요? 나는 울 자격이 없어. 그럼 난 뭐예요? 당신한테 32년은 뭐였는데요? 김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재호는 고개를 들어 김영숙을 봤어요. 당신은 내 인생 전부였어. 거짓말. 전부였으면 왜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왜 다른 아이를 낳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나 그 말 듣기 싫어요. 김영숙은 소파로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최재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똑딱 똑딱. 그 소리가 김영숙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당신 그 여자 사랑해요? 김영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재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럼 왜 매일 갔어요? 서연이 때문이었어. 그 애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책임? 그럼 나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최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숙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가요. 영수가. 나가라고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김영숙은 소리쳤습니다. 최재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을 꿇고 있었던 바닥에 자국이 남아 있었죠. 짐은 내일 싸서 갈게. 최재호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김영숙은 그제야 소리내어 울었어요. 32회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영숙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최재호는 다음날 짐을 싸러 왔었어요. 김영숙은 안방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옷을 챙기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1시간쯤 지나자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다녀갈게. 최재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경자가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김영숙은 받지 않았어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만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김영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
김영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영숙은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걷고 또 걸었어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시장 쪽으로 향했죠. 스스로도 모르게 국밥집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복순이네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은 별로 없었어요. 김영숙은 가게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윤복순이 보였어요. 카운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최서연도 보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김영숙은 한참을 서 있다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윤복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김영숙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복순은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손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김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윤복순은 고개를 숙였어요. 나와요. 이야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은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윤복순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영숙은 계속 말했죠. 당신을 미워해야 하나, 남편을 미워해야 하나, 아니면 나 자신을 미워해야 하나.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은 그만해요. 이제 그 말 듣기도 지겨워요. 김영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 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윤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영숙은 공원 놀이터를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이고. 네. 근데 당신은 그 죄를 알면서도 국밥 팔며 웃었더라고요. 김영숙이 윤복순을 돌아봤습니다. 윤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딸랑.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윤복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김영숙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손님이라는 걸 기억한 모양이었죠. 어서 오세요. 윤복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영숙은 카운터 앞에 섰어요. 우산을 접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여기 오거든요. 순간 윤복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영숙은 계속 말했어요. 최재호 씨라고 하는데 아시죠? 윤복순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알아요. 얼마나 아세요? 김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복순은 고개를 숙였어요. 손님? 나보고 손님이라고 불러요? 당신이 내 남편을 재호 씨라고 부르면서. 김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복순은 더 고개를 숙였죠.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한데요? 내 남편 빼앗은 게 죄송해요. 아니면 들킨 게 죄송해요? 저는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윤복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매일 국밥 끓여놨다고 문자 보내는 게 뭐예요? 그것도 웃는 얼굴 이모티콘까지 달아서? 김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그날 본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윤복순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재호 씨가 바쁘셔서 제때 식사를 못 하실까봐. 재호 씨? 지금 또 그렇게 불렀네. 당신 감히 내 남편을 그렇게 불러? 김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윤복순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한 거. 하지만 저는 그냥 그때였습니다. 엄마. 주방 문이 열리며 최서연이 튀어나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빗물에 젖은 머리를 하고 있었죠. 서연아, 지금은. 윤복순이 말리려 했지만 최서연은 이미 김영숙을 알아봤습니다. 아, 할머니.
지난번에 오셨던 할머니. 최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김영숙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재호의 얼굴이 그대로 보였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국밥 드시러 오셨어요? 아니. 김영숙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최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그럼 왜 오셨어요? 엄마 보러요? 서연아, 들어가 있어. 엄마가 손님이랑 이야기 중이야. 윤복순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서연은 김영숙을 보며 천진난만하게 말했죠. 할머니, 오늘 재호 아저씨 못 봤어요? 아저씨 오늘 안 오셨거든요. 비도 오는데. 김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서연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서연아, 지금 안으로 들어가. 윤복순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서연은 그제야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죠. 김영숙은 윤복순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 누구 아빠예요? 윤복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물어보잖아요. 그 아이 누구 딸이에요? 김영숙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윤복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재호 씨요. 김영숙은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앉았어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10년 전이요. 10년? 김영숙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이라니. 최서연이 태어난 지 10년이 되었다는 뜻이었죠. 당신, 그때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재호 씨 회사에서 일했어요. 비서였어요. 윤복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비서? 그래서 상사랑 잤다고? 김영숙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윤복순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뭐가 아니에요? 아이까지 낳아놓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임신한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죠. 내 남편 아이를 가졌으면. 김영숙은 울먹였습니다. 32회를 함께 산 시간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윤복순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김영숙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요. 저도 살고 싶었어요. 윤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면서 먹고 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재호 씨가 아버지라도 되어주셨으니까요. 김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죠. 아버지? 그 사람이 아버지 노릇을 했다고?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뭔데요? 윤복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숙은 일어섰어요. 가게를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알았어야 해요. 그 사람한테 아내가 있다는 걸. 김영숙은 우산도 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쏟아졌어요. 온몸이 젖었지만 김영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걷고 또 걸었죠. 하늘도 울고 김영숙도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집에 도착했을 때 김영숙은 온몸이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속았구나. 그날 저녁 최재호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9시가 넘었어요. 김영숙은 거실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최재호가 물었습니다. 김영숙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오늘 복순이네 국밥집 갔다 왔어요. 최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 만났어요. 아이도 봤고요. 이제 말해줘요. 그 여잔 누구예요? 그 애는 누구고요? 김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최재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최재호는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61년을 살아온 남자의 무릎이었어요. 김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진실이 듣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말해요. 김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해요. 지금은 진실만 말해줘요. 최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김영숙이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복순이는 우리 회사에서 일했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내 팀 비서였어. 비서? 응. 일 잘하고 성실했어. 그냥 그런 사이였어. 최재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김영숙은 숨을 참았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2015년 겨울이었어.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터지고 매일 밤샘 작업을 했어. 당신도 기억하지? 그때 내가 한 달 넘게 집에 잘 못 들어왔잖아. 김영숙은 기억했습니다. 그해 겨울, 최재호는 정말 집에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올까 말까 했죠. 당시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복순이도 같이 야근했어. 둘이 너무 힘들었어. 어느 날 밤 술을 마셨고, 그래서 잤다는 거예요? 김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이었어. 정말 한 번. 한 번이면 괜찮아요? 한 번이면 용서가 돼요? 김영숙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재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그런데 왜 아이가 생긴 거예요? 한 번이었다면서요? 복순이가 석 달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 내가 퇴직하기 직전이었어. 그래서 당신은 뭐 했는데요? 김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해요. 당신은 그때 뭐 했냐고요. 나는 복순이한테 회사 그만두라고 했어. 아이는 낳으라고 했고. 왜요? 왜 낳으라고 했어요? 이미 5달이었어. 지우기엔 늦었어. 김영숙은 웃음이 났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그래서 낳게 했고 그 여자는 회사 그만뒀고 당신은 퇴직금으로 국밥집을 차려줬다. 이거죠? 최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숙은 그 고갯짓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지난 10년 동안 당신은 그 여자랑 아이를 계속 만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야. 처음 몇 년은 안 만났어. 돈만 보냈어. 돈? 응. 매달. 양육비 명목으로. 김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퇴직 후 최재호가 컨설팅 비용을 받는다고 했던 돈이 사실은 양육비로 나간 거였어요. 얼마요? 100만 원.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응. 김영숙은 계산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그 돈이면 아들 대학 등록금을 더 보탤 수 있었어요. 새 차를 살 수도 있었고 여행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 집에 직접 간 거예요? 3년 전부터야. 서연이가 학교 들어갈 때쯤. 최재호는 최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영숙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요? 왜 갔어요? 복순이한테 연락이 왔어. 서연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갔다? 처음엔 거절했어. 하지만 복순이가 계속 부탁했어. 한 번만이라도 만나달라고. 그래서 갔어. 최재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 번 갔더니 서연이가 날 보고 울더라.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래서요? 그래서 매일 간 거예요? 미안해. 나도. 그 애가 불쌍했어. 김영숙은 일어섰습니다. 최재호에게 다가가 소리쳤어요. 불쌍하다고? 그럼 나는 안 불쌍해요? 32회를 당신만 믿고 산 나는요?
영수가 실수였다고 했죠? 한 번의 실수라고. 그런데 10년 동안 돈 보냈고 3년 동안 매일 만났어요. 이게 실수예요? 김영숙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최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해요. 이게 실수냐고요?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도 몰라. 처음엔 실수였어. 하지만 서연이를 보니까 그 애 때문에 나를 배신한 거예요? 배신한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매일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가족 만든 게 배신이 아니면 뭐예요? 김영숙은 울부짖었습니다. 최재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어요.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영숙은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재호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잔인했어요. 왜 안 울어요? 왜 눈물도 안 나와요? 나는 울 자격이 없어. 그럼 난 뭐예요? 당신한테 32년은 뭐였는데요? 김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재호는 고개를 들어 김영숙을 봤어요. 당신은 내 인생 전부였어. 거짓말. 전부였으면 왜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왜 다른 아이를 낳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나 그 말 듣기 싫어요. 김영숙은 소파로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최재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똑딱 똑딱. 그 소리가 김영숙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당신 그 여자 사랑해요? 김영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재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럼 왜 매일 갔어요? 서연이 때문이었어. 그 애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책임? 그럼 나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최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숙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가요. 영수가. 나가라고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김영숙은 소리쳤습니다. 최재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을 꿇고 있었던 바닥에 자국이 남아 있었죠. 짐은 내일 싸서 갈게. 최재호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김영숙은 그제야 소리내어 울었어요. 32회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영숙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최재호는 다음날 짐을 싸러 왔었어요. 김영숙은 안방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옷을 챙기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1시간쯤 지나자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다녀갈게. 최재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경자가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김영숙은 받지 않았어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만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김영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 김영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영숙은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걷고 또 걸었어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시장 쪽으로 향했죠. 스스로도 모르게 국밥집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복순이네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은 별로 없었어요. 김영숙은 가게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윤복순이 보였어요. 카운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최서연도 보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김영숙은 한참을 서 있다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윤복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김영숙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복순은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손님, 손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김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윤복순은 고개를 숙였어요. 나와요. 이야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은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윤복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영숙은 계속 말했죠. 당신을 미워해야 하나, 남편을 미워해야 하나, 아니면 나 자신을 미워해야 하나.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은 그만해요. 이제 그 말 듣기도 지겨워요. 김영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 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윤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영숙은 공원 놀이터를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이고. 네. 근데 당신은 그 죄를 알면서도 국밥 팔며 웃었더라고요. 김영숙이 윤복순을 돌아봤습니다. 윤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